안녕하세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수들은 오늘 어떤 변화를 나타냈을지 수익률 현황과 함께 룰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이번 수익률 대결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문가들이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리그에는 트레이드권이 존재하죠. 각 전문가들이 단 한 번 상대팀의 탐나는 종목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방출된 종목은 지정일까지의 최고가 수익률만 인정되고요. 트레이드로 가져온 종목은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선수들의 수익률 현황, 강세장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도 살펴보시죠. 54대 46, 여전히 남성팀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철순 매니저가 1등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는 최창림 매니저가 바짝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팀도 1, 2위 싸움이 박빙입니다. 성선아 전문가와 최영지 전문가가 간발의 차이를 보이면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성팀 베스트 11 살펴보시죠. 단일 종목 수익률로는 최창림 매니저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케이프와 ABL 바이오가 좋은 수익을 내주면서 박철순 매니저를 1등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팀 포메이션을 보니까 공격과 수비가 두루두루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는 김시은 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HL만도가 10% 수익을 내면서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고요. 2선에는 성선아 대표의 컨택과 최영지 전문가의 대한전선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녀팀의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남성팀에는 1등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최영지 전문가님도 지금 박빙으로 2위를 달리고 계셔서 한번 리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의 리뷰부터 해볼게요. 지난주에 담은 케이프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이 앞방송에서도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선 쪽은 워낙 지금 초호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 배를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점점 더 공고해진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 매출까지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규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프를 언급드렸던 거고 이 회사는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역시나 실린더 라이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교체 주기가 한 5에서 7년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 수요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교체로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제품 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2025년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이미 1.4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년치보다 한 1.7배 이상 벌써 3분기 만에 뽑아냈기 때문에 실적도 급증하고 있는 대표 종목이다. 그리고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주들은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기자재 대표 종목인 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어서 고점 저항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3,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 목표가였죠. 13,000원 유지하겠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15,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이프 14%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영재 대표님도 지난주에 담은 현대위아 리뷰해 주실까요? 네, 현대위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로봇 섹터와 연관이 돼 있고 또 자동차 섹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성이라던가 뭐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CES에 첫 참가를 하게 되면서 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도 공개를 했고, 뭐 제조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조 물류 로봇과 관련해서도 2028년까지 이제 4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걸 목표로 발표를 한 만큼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도 꾸준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갭이 만들어진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이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95,4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던 목표가 102,000원대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기존대로 68,000원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테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현대위아도 역시나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야 하는지 일단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등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제가 이번 달에도 이제 ABL 바이오를 처음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좀 움직임이 아직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때도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팔아야 되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임상 결과가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이긴 하지만 바로 그 안에서 뭐 M&A라든지 기술 이전이 나왔던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기술 이전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릭스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일라일리와 한 9천억 원대의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지노벤 컴퍼니도 기술 이전했었고, 그다음에 3월 달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이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달에 ABL 바이오가 GSK랑 조단위의 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날 이제 어떻게 보면 미팅을 잘 끝내고 네. 실질적인 계약 같은 경우가 이제 곧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별히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 쪽에서도 그렇고 ABL 바이오에서도 조만간 이제 기술 이전,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지금 다수의 기업들과 미팅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이슈가 좀 끝나서 좀 아쉽고 지금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때가 담아갈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우려 기업들이 지정이 되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게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CDMO 기업들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위고비가 경구금으로 나왔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다른 매스를 인수하지 못했던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계속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업체들 지금 쉬어갈 때가 좀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중에서도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과연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성팀 최영지 전문가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관점에서 제가 좀 추세 매매를 너무 강조를 했지만 추세 매매와 눌림목 매매를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사실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10배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갈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 주도주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네.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에 올라타면서 거기다가 가치주라던가 눌림목 매매도 병행을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전히 눈여겨보는 거는 뭐 전력 기기라던가 AI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뭐 연료전지 쪽에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료전지 대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남성팀의 종목은 제약바이오 가운데 일동제약을 가지고 오셨고요. 여성팀 두산 퓨얼셀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에 대한 기대감부터 들어볼게요. 비만 관련해서 아까도 언뜻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비만과도 연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기존에 있던 주사형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환자분이 부담 없이 시술을 받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과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에 화이자가 메스라의 기술을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쟁을 했었잖아요. 조단위 어떤 전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어떤 시장의 빅파마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임상 1상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효과를 입증을 좀 해냈기 때문에 이제 임상 2상,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2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수의 기업들과 지금 이미 기술 이전을 위한 미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측에서도 언급을 했을 정도로 조만간 또 이제 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재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에도 최고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용 표적 항암제 중에 베나다파립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임상 때 부분 간해를 이제 확인했거든요.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 보니까 임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지금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베나다파립 관련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베나다파립은 러시아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기술 이전을 벌써 성공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인데요. 작년 이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4분기도 역시나 상당히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괜찮은 실적을 바라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동종업계 내에서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까지 있는 종목은 많지 않으니까요. 일동제약 전저점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잡아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의 이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를 꽤 올려 잡아볼까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아니요, 일단은 저는 전고점 정도까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45,000원, 지난달이죠. 지난달 최고가까지 한번 네. 일정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팀 1등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이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만나봤습니다. 1등 제약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과연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여성팀에서는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오셨는데 기대감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비상 전력 경매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설치 가능한 기술을 보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두산 퓨얼셀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단납기 분산 전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납기가 필요한 대형 발전 설비보다 이렇게 빠르게 설치 가능한 전원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두산 퓨얼셀 기대감 반영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수소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산형 연료전지와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SOF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두산 퓨얼셀은 영국 세랍스 파워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
SOFC 사업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좀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 이 SOFC와 관련된 고정비가 나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쉽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메워줄 가능성이 높고 내년쯤에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그런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을 했는데 목표가는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8,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가격 전략까지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또 중립의 입장에서 검증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동 제약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네. 이 순간이 항상 제일 긴장됩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일동제약 한번 여쭤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K 비만 치료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뭐 한미약품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동아 ST는 또 이중기전 기술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네. 대웅제약은 붙이는 비만약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 가운데서 종목을 고른다면 그래도 일동제약일까요? 사실 저는 D&D 파마텍과 일동제약 두 개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D&D 파마텍은 이미 메세라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어요. 네. 오랄링크를 이제 이 기술 이전을 해서 이 기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화이자에서 눈독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이 기존의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피마 치료제도 함께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만한 임상 결과가 잘 나온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일동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대한 뉴스만 찾아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은 D&D 파마텍과 일동제약 두 종목 정도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은 종목이 일동제약이니까 D&D 파마텍보다 더 매력적인 걸까요? D&D 파마텍은 이미 네. 한번 메세라 쪽에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계약서와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동제약이 좀 더 빠르게 기술 이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기다리면서 일동제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성팀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서서도 내년쯤에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OFC와 관련해서 고정비가 나온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기록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 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저는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극대화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퓨얼셀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는 넣어두고 일단은 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밴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서 또 인사이트 얻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내일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내용들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제약바이오로 큰 수익을 냈던 만큼 믿으시면서 네이버 밴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 만나봤고요. 저희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코인이 머니 코너가 찾아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